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갑이십니까? 아니면 을이십니까? 갑이시라면, 또 을이시라면 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한 걸까요? 왜 누군가는 갑이 돼서 을을 괴롭히고 또 반대로 을은 갑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최근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 폭언 사태와 대기업 임원의 항공 승무원 폭행 사건, 이 불행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연구의 저자이신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아침에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앞서서도 제가 간단히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이 갑과 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불평등 구조를, 또 불균형 구조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제 갑을 관계라는 것이 뭐 독특한 법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를 지칭하는 거죠. 예. 계약 관계 주체, 계약 관계 당사자, 계약 관계라는 것이 이제 복수가 존재해야 그렇죠. 계약이 예. 가능해지니까 상대가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갑과 을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관계. 그래서 갑이 상이고 을이 하인, 상하 관계, 위계적인 관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갑을 관계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보통 계약 관계는 대등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들의 합의와 예. 또 여러 가지 이해의 조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위계적인 또 상하 관계로 때로는 주정 관계로 예.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근대적인 어떤 계약 문화, 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근대적인 산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민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데 예.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대등한 관계라는 거거든요. 전제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위계적인 관계로 인식을 해서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을을 부당하게 또 이 부정의하게 뭐 착취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다양한 이런 그 관계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돌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있던 것이 발생한 것이죠. 그 사실 이제 이런 요소들은 뭐 특히 이제 근대적인 법 체계가 도입된 일제 시대부터 현재까지 곳곳에 그것이 이제 고용 관계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원하청 관계건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이 대리점과 이 기업과의 관계건 간에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것이 단지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아젠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다 묻혔던 일들이 최근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계약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 갑과 을이라는 게 이런
그것이 이제 이런 심지어 주종 관계로까지 일종의 변형된 기형적인데요. 외국도 이렇습니까? 외국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까? 우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외국도 초기에는 초기 자본주의,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천민 자본주의죠. 예. 오직 뭐 돈밖에 모르고 인권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뒷전으로 쳐져 있었던 초기 자본주의 이 상황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는 뭐 또 자본주의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요소도 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비인간적인 관계의 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는 뭐 1인당 GNP가 2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넘어선 단계죠. 뭐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관행들이 척결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뭐 이 과거부터 특히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사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 이 법의식이라든가 권리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뭘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정주의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서 어떤 뭐 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뭐 굉장히 화를 낸다거나 폭언한다거나 또 위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어떤 이 구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뭐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한때 우리 사회에 노사 분규라고 하는 노사 갈등이 참 심했는데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개 법에 보장된 권리와 처우를 바라는 것인데 정당한 것이죠. 법치국가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사측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거나 또는 침해되는 그런 것이 결국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노와 사회 어찌 보면 계약관계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뭐 전형적으로 노사관계가 이제 이런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거고요. 그래 볼 수 있겠죠. 뭐 전태일 열사가 주장하는 노동법을 준수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도 아니죠, 사실은. 사실 법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분신 자살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참 상징적인 예를 들어 주셨네요.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계약 관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법인데 법을 안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게 되면은 결국은 이 노동상권도 인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노동조합도 인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노동조합을 인정 못하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사실 그게 그런 식의 사고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인 이런 계약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 노동자들을 채용했을 때 마치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급료를 주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거 문제 있죠. 그럼요. 그래서 마치 어떤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사실은 기업도 노동자들의 이 일에서 그 결과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사주물어서 또 거기서 또 실질적인 이익이 실현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내가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근대적인 갑을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갑을 관계의 왜곡된 구조가
우리 사회의 그 군대 문화, 병영 문화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다 관계가 있죠.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제 군대 문화라는 것이 가장 이 활발한 청년기에 아주 이 조금 위계적인 예. 상하관계 또 위압적인 관계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좀 받은 며느리가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고 또 보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또 그 폭력을 보고 배운 것이 하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군대 문화의 과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군대 문화의 속성들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사회에도 소위 말하는 군대식 군대 문화라는 것이 남아 있는 거죠. 이번에 논란이 된 남양유업 같은 경우가 회사 내에 군대 문화가 많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장교 출신들을 많이 뽑았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듣고 보면은 결국 그게 일맥상통하다는 것이 뭐 이번에 돌출적인 사건으로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상당히요. 그거는 뭐 사실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뭐 ROTC라든가 ROTC 예. 출신들을 우대만이 했죠?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전형적으로 군대식 상하관계, 이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움직이고 이른바 이 상명하달 식의 이런 하나의 전형적인 위계적인 조직 원리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식의 예. 과거의 어떤 전형적인 권위주의적인 기업 문화를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나이가 많은 뭐 CEO라든가 예. 뭐 이 창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그런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새로운 가치 또 다른 나라의 많은 경험들을 보고 배운 예. 그런 젊은 세대하고의 갈등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방금 말씀하신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나이 많은 CEO 또는 특히 창업주 이런 분들이 뭐 몇 차례 몇몇 기업들에게 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심지어 임원들한테 뺨을 때리거나 또는 뭐 흔히 말해서 조인트를 까거나 이게 뭐 아들뻘의 이런 평 직원도 아닌 자기보다 같이 기업을 이루고 왔거나 하는 그런 또 5, 60대 임원들에게 이랬다는 것은 이건 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건 폭력이죠. 사적 폭력이죠. 폭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단순히 이제 가불관계 차원을 넘어서 예. 한국 사회가 상당히 폭력적인 사회다. 아, 예. 그래서 폭력이 너무 많고 포용이 되고 그걸 인정하는 뭐 초등학교도 뭐 사실은 이제 학생과 교사 간의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과 예. 학생들 간의 관계 그리고 뭐 싸우면서 잘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성장 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뭐 이 부부 간의 폭력 남편이 이제 술 마시고 들어와서 부인을 때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 맞을 짓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폭력이 일반화되고 예.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자살이라든가 예. 학교 폭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데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다른 뭐 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또 다른 차원의 한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폭력 사회적인 속성, 예. 만연된 이 폭력 이런 것들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뭐 가불관계와 맞물려서 예. 특히 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근대적인 아유, 그러게요. 이 야만적인 속성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나 세계 그런 10대 것들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요. 네네. 의식 수준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예. 정치적 차원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은 뭐 가정의 민주화, 또 학교의 민주화,
또 여러 가지 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정 얘기를 몇 분 하셨는데 사실 가정에도 갑을 관계가 있죠? 사실 가부장제라고 불리는 것이 전형적인 예. 이런 갑을 관계로 부부 관계를 인식하고 부모와 예. 자식 관계를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갑을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책임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어떤 이 가장이 내가 이 책임을 지고 내가 그래서 권한을 갖고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은 들어야 하고 안 듣는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폭언을 행사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이제 부부 관계, 예. 부모와 자식 관계들이 권위주의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부장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활 문화에 예. 상당히 만연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부장제로서 결국은 남성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성에게는 이미 부담이 됐고 예.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된 그런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이제 뭐 90년대 들어와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집안이면 쫙. 그렇죠.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 예. 가정에서 그런 가정 문화에서 만연돼서 생활해온 자녀가 몸에 그런 게 배어 있으면은 회사에 가서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나 이런 폭언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고 인식되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또 행사하는 사람은 또 당연하게 네네. 행사하고 예. 그런 사회적인 원인이 결국은 이런 일로 돌출되었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권위주의적인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내면화된 어떤 가치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또 권력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이 권위주의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상호관계로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나이부터 먼저 만나자마자 물어보고 그래서 이 위계관계 누가 위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고 예. 자기보다 낫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예. 취하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인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예. 갑을 관계의 어떤 이게 유지가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권위주의적인 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만연돼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 원청한테는 꾸벅 죽고 예. 제하청한테는 굴림하고 그렇죠. 뭐 예. 그런 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자한테 약하고 예. 약자한테 강한 이런 심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효도를 전제로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부모가. 그런데 그 자식이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효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산 반환 소송을 냈어요. 이게 참 웃고 말 일인지.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갑을 관계라는 건 계약 관계고요. 이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예, 이런 계약하에서 그런데 이제 가족 관계라는 거는 물론 거기에는 이 법적인 뭐 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계약 관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사랑, 그런 인간의 이런 것에 기초한 관계인데 그거를 지금 무슨 이 계약 관계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효도래라. 이 효라는 어떤 행위를 그러니까요. 돈의 대가로 하는 거죠. 오죽하면요. 참.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인 관계로 부모도 생각을 하고 자식도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파산적으로 있어요. 변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사랑도 돈으로 계산하는 정말로 이 지나치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태어나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형성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 형성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가벌 문화 이런 것을 굳이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근대적인 계약법이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 일제 때 도입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일제 때 일본이 이식한 이 여러 가지 법,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기초한 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 당사자들이 주체들이 예. 계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근대적인 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것을 했다기보다는 예. 그냥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근대적인 대등한 계약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 사상된 채로 계약만 이루어지는, 그리고 계약은 그야말로 갑의 예.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깝게는 이제 우리가 우리 한 100년 전 크게 봐서 근대 네. 근대기에 형성된 계약 관계의 이 시기부터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가벌 문화가 이렇게 왜곡되게 도입됐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가벌 문화를 주제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네네. 이제 이번이 아니라 요즘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가벌 문화 얘기가 결국 이제 포스코 에너지 그 한 상무의 승무원 그 폭행, 네. 또 최근에 남양유업 이 대리점주와 본사 영업사원 간의 이런 폭언 및 욕설 뭐 이런 것이 결국 돌출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저 밑에 내재돼 있던 이런 것이 드러난 건데요. 이들이 뭐 원했던 또는 원치 않았던 결국 결과가 이렇게 사회에 노출되고 터져 나오면서 네. 어찌 보면 기존의 이런 관행에 대한 깨부시기 또는 도전이 된 셈인데요. 네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를 묻혔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은 아는데, 근데 당사자들은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어떤 분노하고 때로는 뭐 좌절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죠. 아, 예.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는 결국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공론의 장으로 예. 이렇게 공공의 의제로 그런 것들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은폐되고 상당히 제한된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됐지만은 그것이 이제 쉽게 이 공공의 장으로 그것이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의뢰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예, 다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게 되고 나만 그런 것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런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조하고 예. 분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을의 어떤 반란이라고 볼 수가 반란, 예. 있겠는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디지털화된 문명이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게 공론의 장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지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옛날보다는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민도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대중들의 의식도 이제 그런 거 쉽게 잘 용납하지 않는 사회도 되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는 거 과거에는 뭐 의뢰 그러려니 했지만 요즘은 용납이 안 되죠. 학교에서 애 맞고 오면은 그냥 부모들 가만히 있지 않듯이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한국이 명실공히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다. 뭐 선진국이 어떤 뭐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인간에 대한 대우,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격적인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성숙된 형태로 만들어져야 그것이 선진사회지. 예. 그냥 돈만 많고 뭐 기름진 거 맨날 세 차례 고기 먹는다고 이게 선진사회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가 아직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뭐 돈만 있으면은 뭐 지위만 높으면은 이 과시하고 어떤 이 군림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최근에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사회에 이제 갑 중에서도 품격 있는 갑도 왜 없겠습니까? 을을 존중하기도 하고 또 대등한 상대로 대우해주는 갑도 있겠죠. 뭐 그러나 몰상식한 갑도 적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갑과 을이 이제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이 문화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바로잡고 개선한다면은 어떤 부분부터 서서히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당장은 예.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 생각 문제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약 관계의 을에 해당하는 예. 을의 파트너를 대등한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가부장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이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할지라도 예. 쉽게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일상적으로 인식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시민 교육이에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시민 교육이 없어요. 예. 그냥 뭐 영어부터 배우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에 기술적인 기능적인 차원의 모든 교육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바른 생활이나 도덕이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예의 범죄입니까? 그 시민 근대적인 시민 예. 권리를 인식하고 예.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시민적인 의식. 그래서 어떤 그 모든 뭐 사회 활동 그것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토대가 되는 시민 의식, 시민 교육을 아주 초기부터 예.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크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게 의식 교육이라는 거고요. 그게 뭐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그다음에 뭐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돼야 될 건 없겠습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이런 데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조직 내에서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조직 내부에 또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다음에 좀 어떤 조직 내에서 일과 관련해서 혹은 무엇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 있거나 제대로 기능을 안 하거나 없거나 예. 하는 그런 경우가 현실이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사후적인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건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예. 뭐 정치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규제나 어떤 이 감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일반적인 작은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가정 뭐, 얘기 또 하시네요.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혼으로 귀결된다거나 아니면 뭐
뭐 자살로 귀결된다거나 예. 굉장히 병리적인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수님 그 저서 중에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다룬 것입니까?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좀 드문 주제의 책이라고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예, 뭐 책의 이름으로서는 드문데요. 예. 사회 현상으로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불평등 현상이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인데 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체감을 하지만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에서 이루어진 뭐 단행본이 적다 보니까 예. 제목이 좀 생소한 예. 제목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뭐 분야랄까요? 영역이랄까요? 그런 걸 한 두세 개를 든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뭐 가장 뭐 이제 갑을 관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죠. 비정규직 문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없는 을의 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고 예. 그러므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 그것이 이제 뭐 임금뿐만 아니라 예. 복지 차원의 그리고 사회적인 대우 다 마찬가지죠. 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생애의 어떤 장래 희망 예.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좀 이렇게 헝클어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갑을 관계와 관련해서 특히 불평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뭐 원하청 관계의 문제, 예. 이것도 단순히 이제 갑을 관계 권력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임금, 그다음에 뭐 그것에 따른 복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떤 불평등이 그런 관계의 산물로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엄밀한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을의 대우를 받는 집단들이 있죠. 절대 다수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 을의 예, 위치에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쪽에서는 갑의 위치가 어떤 쪽에서는 을의 위치에 그런 해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중복적인 예, 그런 예.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예. 그다음에 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불평등 문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런 권력 관계의 비대칭성, 예. 그것의 경제적인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이들이 친구 사귈 때 예. 뭐 아파트가 글쎄요.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몇 평인지 자동차가 뭐 어떤 거 참. 너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결국은 친구 관계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원의 이 배제와 예.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차별 이런 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굴곡된 예. 삶을 예. 어린 나이부터 사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참 심각한 그런 사회 현실이 결국은 불평등을 그걸 강화시키고 또 그런 문제를 또 좀 더 악화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사회가 우리 제도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우리 사회에 보편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의식 교육 또는 뭐 사안에 따라서는 제도, 뭐 네. 이번에 차별금지법도 국회에서 네네. 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생활 속에서나 우리가 손쉽게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은 무엇부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굉장히 분화된 사회죠. 예. 그 자기가 입고 먹고 쓰는 것을 자기가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현대 한국 사람들의 삶은 많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노동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기의 현재 삶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또 노동을 통해서 현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럼 저절로 서로 감사가 상호의존적인 느껴지겠는데요. 그 상호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내 돈으로 내가 쓴다. 그래서 내가 갑이고 다른 사람은 을이다라는 이런 의식들. 서로 이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뭐 이러한 방송이 예. 그러한 어떤 그게 뭐 새로운 인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이죠.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먹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거의 뭐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에 예. 의해서 그 결과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본적인 이 초등학교 국민을 만드는 교육이죠. 그 의무 교육이 도입된 것 자체가 계급, 신분, 성, 연령 이런 걸 떠나서 같은 국민이다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 교육이 도입된 것이고 예. 국민학교가 도입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꾸만 교육이 나눠지는 교육, 나누는 교육. 예. 그래서 무슨 뭐 이 특수학교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구분짓고 예. 또 구별하고 나누는 이런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자꾸만 만들어지고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사회 속에 살고 같은 사회 성원이다라는 인식보다는 나는 다르다. 예.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인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자꾸만 사회가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이런 결과를 교육제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우리 봉건 사회의 양반 쌍놈이 사라지고 이제 민주 시민 사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수님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계급 사회죠. 오늘날의 사회는 계급 사회죠. 그걸 제일 쉽게는 유산자, 네. 무산자 계급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계급 사회라고? 이제 보통 말씀하십니까? 계급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이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 예. 입장이 있고 고용되는 입장이 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다음에 예. 이제 그런 이 고용 관계 밖에 있는 주로 자기 가족의 노동이나 자기의 노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영업이죠. 예. 자영농이나 자영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런 사회 집단이 결국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큰 이 사회의 이 구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은 피고용자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경영을 하는 그리고 또 혹은 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노동력 공급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특권을 누리는 이런 전문직 직업 집단들이 있죠. 예, 있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원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예.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특권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직업 집단이 또 있죠. 예. 보통 이러한 직업 집단이 이제 중간 계급에 속하는
피고용자이지만은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예. 이런 노동시장에서 관리직에 있는 피고용자. 관리직, 전문직 피고용자들은 보통 이제 중간 계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 사회는 계급 사회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계급 간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예. 혹은 인정할 수 있는 불평등의 수준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가 안정되고 예. 갈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이 노사 협력을 통해서 또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적정 임금을 타협을 통해서 예. 합의를 통해서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근대에 그렇군요. 도입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화된 수준이 높을수록 사실은 그 사회가 이 불평등이 낮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사회가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신분제는 아니지만 계급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진단이시죠. 근데 이제 계급이라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뭐 군대에서는 뭐 일병, 이등병, 상병, 뭐 소위, 중위, 또 공무원 네. 사회에서는 뭐 주사, 서기, 뭐 사무관, 이사관 뭐 이런 네네. 계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노와 사가 있고 네. 고용과 피고용이 있고 본사와 지사가 있고 네네. 또 뭐 지금 서울과 중앙과 지방도 있고 네네. 이런 신분이 아니지만 계급이 그렇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분리 또는 떨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또 본사와 지사도 한 회사고요. 예. 중앙과 지방도 그게 묶여서 한 사회나 국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들이 그런 공동체 의식, 인식, 우리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무슨 사회 협약이나 계획이나 그런 게 마련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뭐 유럽에서 많이 이루어진 노사정 협의체 예.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관한 거죠. 그래서 노사가 분명히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적게 가져가는 그런 이해가 갈등하는 그런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존적이죠. 예. 노는 고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사측에 의존적이고 또 사는 또 노의 노동에 또 의존적이기 때문에 예.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적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이중적인 속성들을 지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내가 이 취업을 시켜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명령에 따라야 된다. 나는 권력자고 명령자고 이 노동자들은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인식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고 또 노동자들은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표출하지 않더라도 불만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사회에 뭐 사람 사는 곳이라면은 뭐 계급이 불가피하게 있고요. 구조적으로 사회가. 근데 갈등도 있겠지만은 이번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외국에서 참 우리가 바람직한 모델이나 또는 국가나 뭐 그런 것을 하나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까?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지역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지역인데요. 저 북부 쪽이군요. 예,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를 찾기가 불가능하죠. 상식이 있는 나라군요. 그러면은. 뭐 제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사회가 이제 스웨덴인데요. 예. 스웨덴 노사 관계라든가 사회민주주의, 그다음에 복지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예. 연구 주제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그쪽에게 알리게 되면은 예. 뭐 아프리카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 있는 나라처럼 예. 한국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로 창피한 노릇이죠. 예.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무슨 뭐 월드컵을 개최했다. 그다음에 무슨 뭐 OECD 뭐 OECD 짠다 하면서 뭐 회원이다. 그다음에 뭐 뭐 피겨 스케이트 등에서 뭐 금메달 땄다. 뭐 그렇게 알려졌는데 자, 자살률 세계 1위 뭐 각종 뭐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무슨 빈곤 온갖 그런 부정적인 아내를 까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은 정말로 충격적이죠. 한국 사회라는 것이. 양극단이 같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할 사회는 사실은 스포츠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인간의 어떤 생활의 질, 한국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이런 차원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정치권도 추구하고 사람들도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어떤 한국 사회의 속살 이거는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폭력적이고 또 극단적인 이 불평등 그다음에 7명 중에 1명의 빈곤층 그다음에 뭐 자살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갑을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한국 사회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갑을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제도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듯이 압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사회 제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기성세대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인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 의제 가운데 한두 개를 들라면은 특히 이제 경제민주화 또는 복지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당면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도 지금 이 갑을 사회, 갑을 문화 이런 거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겠죠. 사실 뭐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이념은 이러한 갑을 관계, 경제적인 차원이나 또 이 권력적인 차원이나 이 갑을 관계에서 유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원하청 관계의 어떤 정상화,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 이것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요소죠. 큰 줄기죠.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을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고 대등한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갑을 관계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경제민주화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 문제하고는 어떻게 관련시키겠습니까? 복지 문제는 이 갑을 관계가 이 권력적인 이 어떤 비대칭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불공평, 불공평.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등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희정하기 위한 것. 만약에 이런 거죠.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갑을 관계를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이 복지라는 거는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은 사실은 그런 복종적인 권위주의적인 갑을 관계가 유지가 되기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복지의 저발전이라는 것이 부당한 갑을 관계를 또 이렇게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 교수님, 어느새 우리가 한 1시간 가량 얘기를 해왔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제 시계 보십시오. 그죠? 8시 54분입니다. 이제 벌써. 그래서 시간이 대충 되어 가니까요. 끝으로 이제 우리 사회 이런 갑을 사회 참 누가 지어냈는지 참 듣기가 거북한 신조어가 되어버렸는데요. 갑을 문화, 좋은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이제 서서히 벗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꼭 북구 그런 나라들을 닮아서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쉬운 것부터 노력해 갈 수 있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맺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 혹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이런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결국은 상당 부분 정치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신광영 중앙대 교수를 모시고 우리 사회 가벌 문화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국민TV